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매력 덩어리, 욕망 아줌마, 박지윤! 한국의 마이더스 온 배은정! 효민! 맞는 돌 SF9의 찬희로! 진짜 찬이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요. 우리한테는 우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원래 이제 본명은 찬이. 네, 찬이입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찬이보다는 우주로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우주로 개명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우주로. 실제로 우리 찬희 군이 드라마 속의 모습은 엄친아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 모습은 어떤지. 굉장히 모범적이고 사실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뭐 부모님께도 잘하고 하는데 형들한테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형들이 찬이 군한테 뭐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짠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애처롭고. 얼굴이 약간 생긴 게 억울하다고 좀 진짜? 생긴 게 억울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시그널이란 시그널 맞아. 시그널 봤어요. 거기서도 이제 맞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연이 많아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런 표정 연기를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법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연기는. 얼굴 근육에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힘을 풀면 돼요. 힘을 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힘을 준 거죠? 네. 예, 그러다가 억울한 거를 근데 이번 앨범에서는 또 뭐 그 드라마 속 인물과는 완전히 다른 또 파격적인 변신을 한다고요? 이번에 컨셉이 더틱 섹시 컨셉입니다. 더티 섹시요? 네. 그 무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짝. 예뻐지지만. 예. SF9 멋있다. 아니 여기 와서도 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느낌 외모로 보시던데. 네, 안무를 짠 사람이니까 유심히 보긴 하는데 더티 섹시라 그래서 좀 그런 게 나오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웨이브 하는 부분 웨이브 하는 부분 그 조금만 더 끈적하게 했습니다. 조금 더 끈적하게. 조금 더 끈적하게. 어떤 부분이야 웨이브? 이게 더 이 부분 끈적하게 말씀하시는 하라고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이걸 어떻게 더 끈적하게 이걸 좀 해요? 끈적하게 해봐요. 끈적하게 그 저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박지윤 씨가 근데 옆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연휴에 남편이랑 계속 붙어있다 왔더니 참 좋네요. 좋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좀 흐뭇하게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박보검 씨라든가 강다니엘. 예. 근데 이렇게 저희 남편이 기둥 뒤에서 이렇게 저를 표정 관리하라고. 아유 아들 같아서 그래 아들 같아서. 그럼 네 아들이 이제 5살이야. 이러면서. 우리 저 배윤정 씨 나오셨는데 이미지가 좀 어떻게 세 보이시는 어떤 그런 느낌 아무래도. 네네네. 또 오해를 좀 받아서 속상할 때도 좀 있지 않아요? 어때요? 아 근데 그게 오해가 아니었고요. 진짜 세요? 진짜로 그래요? 말이 없다. 진짜 세요? 효민 씨 티아라 시절에 선생님이었잖아요. 안무 선생님, 배우자 선생님이었잖아요. 7, 8년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나온 줄 모르고 아까 저기서 마이크 차다가 배은정 씨가 아까 뒷짐지고 있던데. 솔직히 어때요, 선생님? 언니는 언니라고 하네. 매일 세고 매일 무서워. 매일 세고 매일 치실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아. 물론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언니라고 정말 편하게 할 정도로 언니가 또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우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 웃으면서. 근데 일단 이거 뽀삐뽀삐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막 저희끼리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언니가 막 계속 더 고양이처럼 고양이처럼 그래서 언니가 가르쳐준 게 있어요. 네, 고양이가 되려고 노력을 막 해서 무대에서 열심히 했더니 또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냥 시키는 대로 자, 늘 매주 다양한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있을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제발 제발 막아주세요. 나의 소원. 위대한 동생.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15 소녀입니다. 다들 중2병이 그렇게 무섭다던데 전 집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이제 학교 다녀왔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녁 만둣국이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아빠가 아이, 그 만두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응? 아니 이게 뭐가 많아? 아이고 왜 짜증을 내? 아니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오, 힘들다, 이거. 예, 툭하면 싸우는 부모님 어머.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거든요. 와. 아빠가 아이고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피자 어때? 아빠 난 좋아. 난 불고기 피자. 아이고 그냥 기본 피자 먹어. 아니 애가 불고기 피자 먹고 싶대잖아. 아니 벌교도 아니고 그 짜증이야. 아이 글쎄 안 먹어. 그냥 다 먹지 마. 아니 이게 싸울 일입니까? 예? 그래, 두 분이 물고 뜯고. 결국 그날 피자는 못 먹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매일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5살 남동생인데요. 어이구야, 어린애가 남동생이 부모님 싸울 때마다 아이 엄마 아빠 또 싸워. 동생 다 듣잖아. 어차피 쟤는 어려서 잘 몰라. 어머머.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제발 저희 부모님의 싸움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가르쳤잖아요. 네네,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있죠. 항상 밝고 인성이 좋고 인사 잘하고 밝은 아이들을 어머니나 아버님을 만나면 부모님이 그렇게 밝으세요. 두 분 사이가. 네, 되게 좋으시고 하는데 계속 우울해 있거나 인상 쓰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이 똑같아. 네, 똑같이 그러고 계세요. 아이들이 이게, 거울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좀 밝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눈치도 좀 많이 보고 그 이후를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좀 많이 무섭고 엄마 아빠가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싸운 적이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님이 이렇게 엄마 아빠 때문에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엄마 손 잡아. 오빠는 손 잡고. 아우, 좋겠다. 네, 부러워요? 네. 그럼 프로그램 끝나고 다들 줄 서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매일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서 360일 넘게 싸우세요. 아빠는 잔소리가 심하고 엄마는 매일 짜증을 많이 내세요. 환상의 조합이네요. 잔소리 심하시고 짜증이 있으시고. 그냥 안 싸울 수가 없네. 아빠가 반찬이 좀 짜다 싱겁다고 잔소리를 하면 엄마가 1점만 하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세요. 아까 보니까 뭐 메뉴 피자 뭐 고르다가 또 싸우던데. 그거는 제가 시험에 올백을 맞아서 외식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피자집 그것도 못 가고 그냥 치킨 시켜 먹었어요. 결국엔 치킨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백을 맞았다고요? 올백을 맞아서 와 공부를 되게 잘하네. 올백이야,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민의 주인공 때문에 피자를 사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빠는 그냥 그냥 일반. 사주시. 이게 밥상에서 계속 싸우니까 저는 빨리 먹고 들어가는 거고 두 분 때문에 제가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올백을 더 맞게 됐구나. 방해 시간이 많아서. 아니 이게 교육 문제 아니, 때문에 아니, 의도적으로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방에 들어갔다. 근데 가장 걱정인 게 5살 어린 동생 앞에서도 싸웠어서 걱정이에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렇지, 걱정이지. 저도 동생이 있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거든요. 저랑도 동생이 6살 차이 넘게 나는데 그러면 싸울 때 동생은 어떻게? 싸울 때 동생이 울어가지고 그냥 제 방에 데려가서 같이 있어요. 아이고. 의주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전 반대였어요. 동생이 저 데리고 갔어요. 아니 이제 뭐 왜들 그렇게 싸우시는지 뭐 각자 입장이 다 있겠지만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머님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남편 잔소리 때문이고요. 매일 저녁을 먹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밥이 되다, 질다, 뭐 국이 싱겁다, 뭐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머. 치약을 중간부터 짰네. 그걸 일일이 다 매일매일 잔소리를 해요. 아니 집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행 가서는 사실 펜션에 놀러를 가게 되는데 제가 분명 예약하기 전에 앱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때?
괜찮다고 해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사진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방이 좀 작다, 와이파이 안 터진다, 뭐 짜증내고 계속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완전히 험악하게 되는 거죠. 그럼. 따님 말로는 잔소리를 떠나서 어머님도 이렇게 사소한 일 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짜증을 좀 많이 네, 낸다고. 짜증을. 특히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그렇죠. 애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가글만 좀 하고 들어와 달라 하는데 그것도 몇 년째 계속 안 지켜지고 있고 말로만 그런다고 하고 행동은 역시 똑같이 반복돼요. 그런 서운함이 쌓여서 아내도 그게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시죠. 계속 한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피자 사건부터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이 좀 결정장애가 좀 있어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옷을 사러 가면 쇼핑몰에서 거의 사다시피 합니다. 옷을 못 골라서. 딸아이는 또 뭐 메뉴를 고를 때도 제대로 못 골라서 머뭇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골라주는 편이에요.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아니 그거 말고 불고기 피자는 결정했잖아요. 불고기 피자는요. 워낙에 불고기 피자 있고 육류 위주로 먹다 보니까 다른 걸 먹고 싶어서 제가 그때 좀 우겼습니다. 딸이 100점 맞아서 올백 하신 맞은 건데. 날인데 그날만 좀 참아주시지. 배윤정 씨가 예, 좀 해요 더 우겼습니다. 세게. 예. 여기 세게 해도 돼요? 예. 여기 세게 해도 돼요? 예. 그럼요. 질문만 세게 해요. 본인 이미지만 나빠지지 괜찮아요. 아빠의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이게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잔소리가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도? 밥 먹을 때 얘기 아니면 저희들이 사실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예, 제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아버님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갖다 건네거든요. 와이프는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그러면 아버님 저한테 제가 아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해? 같이 밥 먹다가 뭐좀 좀 고기가 간이 좀 탔다. 싱거운데? 고기는 왜 이렇게 태웠어? 그 많이 정도? 탔는데? 그렇게 좋게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탔나? 이 정도면은 어머님. 이 정도면 그냥 대답해주죠. 예. 저는 고기가 약간 타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절대 진짜 안 갈색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완전 다르고. 또 태웠네? 싱겁다, 짜다 이렇게 1, 2절 하고 끝나면은 그냥 저도 넘어가요. 그때까지 저도 화를 그렇게 내지 않아요. 짜증내거나. 근데 그걸 똑같은 얘기를 4절, 5절 계속 밥 먹는 내내 계속 얘기해요. 싱겁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예. 매번 하진 않아요. 매번 하면 그거 잔소리죠. 매번 하시는 매번 한다고 그러는데 옆에 아니, 매번 하진 않아요. 매일 얘기해요. 매일 하신다잖아요, 그거 봐요. 아, 매일 안 합니다. 부부시고 당연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그 저녁 먹을 때만큼은 안 좋은 얘기 할 거 있으면 밥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해달라고 몇십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안 지켜지고 격해지면 성격이 또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저한테 막 알람 시계라던가 리모컨이라던가 그런 거 애들 보는 앞에서 막 던져요. 아, 그건 진짜 안 돼요. 네, 이거는 아니 이거는 큰일이네.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윤 씨. 아니 가만히 계시길래. 아니 아버님 내가 잘못했나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이 좀 그런 게 있네요. 이해능이 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네네네네. 예. 아니, 제가 욱해갖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그 잘못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말 한마디로 저는 짜증내면서 얘기 안 합니다. 짜증내면서 얘기 안 하는데 와이프는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빠가 물건 던지는 거? 네,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럼 봤을 때 기분이 어때요? 되게 기분 나쁘고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진짜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자꾸 던져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만이라도 아이고 또 태훈 이 고기 탔잖아. 그러면 차라리 어머니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시거나 둘 중에 한 분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될 텐데 그러면 엄마가 좀 짜증을 내는 편이에요? 동생이 아직 어린데도 짜증을 내요. 5살이네? 노래 나오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그거 지겹다고 하면서 현서 여기 있으면 한 여기쯤에서 물건을 던졌어요.
근데 진짜 나중에 현수가 진짜 맞을까 봐 걱정돼요. 아, 엄마도. 짜증 지수가 높아지셨네요, 어머님. 그래서 우리 5살 동생 한번 살짝 나와요? 만나볼까요? 5살 같지 않아. 아, 너무 귀엽다, 네. 어머, 너무 귀엽다. 아니, 어디로 올래? 어디로? 누나한테 어디로 올래? 어디로? 누나한테 어디 갈래? 누나한테 어디 갈래? 누나한테 어디 갈래? 야, 카메라 감독님 보셨어? 와, 야, 얼굴이 확 변해. 그거 현석이? 엄마야, 엄마 거의. 현석이? 남동생 소개 좀 해주세요. 현수야, 안녕하세요 현수? 해볼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어딨어? 엄마. 아니 근데 저는 세상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터울해지는 남동생이면 이 계획하에 나오는 건 아닐. 그때 그날은 혹시 되게 두 분이 되게 행복한 날이셨나 봐요. 그날은 아버님이 뭐 남편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짓이었는지. 그래, 아니, 두 분이 행복한. 아니 아버님 저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좋으신데. 아버님 좀 웃으세요. 아빠랑 엄마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싸웠으면 좋겠어요? 안 들려요. 누나가 너무 많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워. 자 우리 현수. 현수야. 우리 현수. 이쁜 언니. 무서운 분 아니야? 아이고 우리 현수. 아이고 집에 있어도 될 뻔했다. 아이고. 하면 됐어. 약간 산후에 산후 우울증이나 뭐 이런 우울증이 거. 둘째 아이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힘드신 건 없으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터울이 10년이 차이가 나서 낳게 되니까 이제 많이 체력도 딸리고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출산휴가 딱 100일도 못 쉬고 바로 복귀를 해서 제가 이제 전화 상담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 노동이 심해서 그게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이고. 제 할당량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점심도 막 후다닥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하고 또 끝나면 바로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가서 애를 데리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아이고. 저녁 바로 준비하고. 이제 저녁하고 그 사이에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애 씻기고 나면은 12시인 거예요. 아, 콜센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평가가 있구나. 무슨 시험을요? 일하는 관련해서 지식이나 전산 뭐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둘째까지 다 재우고 난 12시 이후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아이고야. 해요. 그럼 밤을 꼴딱 세우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1도 안 도와줘요. 아니 도와달라고 네. 좀 얘기를 해보시죠. 얘기를 했는데 그때뿐이고 항상 네가 짜증나니까 도와주기 싫다는 식으로 자기가 봐준다고 해서 제가 놔두고 갔었어요. 애 밥은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안 먹었는데 애는 먹었겠어? 이러는 거예요. 안 먹인 거야? 그럼 제가 온 그 저녁 시간까지 애는 하루 종일 굶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애들 케어를 못 해줬어요, 그때는 되게. 그때는 제가 좀 늦잠도 자고 그러면서 예? 드라마 좀 챙겨보고요. 드라마 보느라고 애 네, 밥을 안 드라마 좀 챙겼다고요? 챙겨보고 게임도 좀 하느라고.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예. 점점 부부 사이가 소연해졌어요. 그리고 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저도 만사가 귀찮은 거죠. 제가 볼 때 이 정도 스케줄이면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요. 그럼. 그냥 앉아서 이게 짜증나.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제 시간이 너무 없고 너무 풀 데가 없어서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 감정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힘들어하는 스트레스를 아빠가 지금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빠는 별거 아닌데 밖에서도 컴플레인을 받지, 여기서도 또 컴플레인을 받는 거니까. 말 나온 김에 그 상담사 일을 하시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해드리는 건 불구하고 요금 비싸다던가 성에 안 차면 인간 말종이다. 뭐 아이고. 네가 그렇게 무식하니까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뭐 인생 낙오자다. 막 그 이슈가 되는 범죄자 분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누구보다 못한 년이다. 어머어머어머.
그러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차라리 나아요. 근데 처음부터 전화 끊을 때까지 20분 동안 그냥 소프라노 소리만 계속 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끊고 나면은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약을 아이고. 먹어야 될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근데 어머님도 솔직히 내가 바깥에서 받은 그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한테나 남편한테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짜증을 내긴 내나 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적도 있죠? 네, 많이 그랬는데 제가 어디다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집에 와서 좀 나 좀 속상했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럼 회사 얘기 하지 말래요. 어머.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데가 없고 진짜 벽에다 얘기해도 이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짜증내면서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치기가 싫은 거죠. 좀 이렇게 좀 좋게 좀 얘기하면 좋은데 시대 어르신들한테 약간 좀 하소연도 아내분이 좀 해보실. 제 친정에서 맞이라 부모님한테 걱정 끼칠까봐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남편은 평상시에 그걸 이렇게 쌓이고 있다가 시댁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상에서 꼭 너도 이런 것 좀 보고 배워. 넌 왜 이렇게 못해? 아이고. 꼭 그 앞에서 그래요. 아이고야.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 저는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좀 결혼 16년 무슨 차인데 충격이에요? 결혼 16년 차인데 저 음식 실력이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배우라는 식으로 충격요법을 좀 쓴 거죠. 그런 평소에 충격요법들이 쌓여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짜증날 매사에 것 같아요. 고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음식을요, 저 아내가 하는 거에 다 맛이 없나요? 그래서 좀 이거를 같이 좀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 음식을 맛을 보면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팩트 체크. 예, 팩트 체크 하나요?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하나요? 예, 그래서 집에서 하신 그 반찬을 좀 저희가 싸달라고. 근데 맛없을 수 너무 걱정되는 게 모르는 거죠. 맛을 보고 그런데 막 그냥 집에서 아빠 놀면서 입장을 하는 좀 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나? 북엇국. 집밥이다. 북엇국에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보시죠. 북엇국 한번 떠먹어보세요. 북엇국 한 번씩 한번. 그래. 이렇게 덜어갖고 자, 북엇국. 이거 좀 먹어. 괜찮은데? 그냥 북엇국. 아니 다른 것보다 간이 안 맞는다고 하시니까. 간도 잘 맞아요. 연주 씨. 네. 그래서 옛날에 아이고, 간이 딱 맞아요. 아버님 싱겁다고요? 짜요. 오히려 짜고 싱겁진 않아요. 밥이랑 먹으면 딱 좋아요. 뜨겁게 먹. 지금 좀 식었어요. 미지근해가지고. 그리고 그 일단은 안에 물가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아요. 아니, 어묵 맛있어. 이영자 씨. 감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식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시금치 손 많이 가는 거,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아니, 시금치가 그리고 맛있는데? 맞아. 우리 와이프보다 잘 묻혔네. 제 입맛에 좀 심심합니다. 심심하다고요? 예. 아버님 짜게 드시다. 짜게 드시네. 많이 짜게 드시는구나. 많이 짜게 드시네. 사실 시금치도 간이 조금은 센 편인데 아버님은 이것도 싱겁다고 하니까 이제 뭔지를 알겠어요. 그래, 아버님이 지금 간을 너무 세게 드셔. 그리고 뭐, 주부 입장에서 이 어묵볶음에 당근이 들어갔다는 건, 당근채가 들어갔다는 건요, 정성 들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프로그램에서 이거 요리를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혼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당근 썰어가지고 이거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다 드시는 자, 빨리 뺍시다. 이영자 씨 빼요. 자, 빼겠습니다. 맛있네, 진짜로. 아내한테 그냥 불만이 있는 겁니까? 진짜 음식에 대한 얘기만 그런 겁니까? 아내가 좀 말투만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짜증내는 토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먼저 잔소리를 줄이시고 말을 좀 이쁘게 해주시면 당연히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멋있어요. 아버님이 먼저 잔소리를 안 해보세요.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면 아예 대화 자체를 끊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 잔소리 아니 저는 왜 차라리 안 잔소리를 하는 게 나을 것 대화로라고 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여보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어땠어로 하면 되잖아요.
이건 싱겁다, 이건 탔다, 뭐 이 얘기만 하면서 사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아내가 짜증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하시고 정말 힘들겠다 뭐 느껴져요?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혼자 거실에서 노래 틀어놓고 힘들다, 나만 이렇게 사냐,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는 거 봐서 제가 엄마 힘들어하면서 위로해 줬었어요. 재작년에 이제 임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임신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수술했으니까 가스 나기 전까지는 물도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낑낑거리고 누워 있는데 그날도 게임하겠다고 PC방에 가겠다는 거예요. PC방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입원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PC방 가서 거의 자기는 살다시피 하고 저는 계속 혼자 있었어요, 병원에. 아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게임에 좀 빠져 있기도 했고 지금 이제는 아내한테 좀 빠져 있을 시기가 되셨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이혼을 6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가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까 봐 걱정이고. 그리고 동생이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싸우면 엄마한테 막 안겨서 애교도 부리고 그러는데 되게 눈치가 빨라졌어요, 애가. 진짜로 나중에 눈치만 보고 사는 게 아닐까. 그렇지. 걱정이 큰 돼요. 영향이 갈 수가 근데 있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그 어렸을 때 부모가 크게 이렇게 싸우면은 그 공포가 전쟁의 공포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말을 못하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공포는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이혼이란 말을 진심이세요? 아내가 하도 짜증내고 그러니까 성격이 이제 싸우게 되다 보면은 의견 끝에 저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진심은 아니고 이제 웃겨서 네, 나오시는 진심은 거예요. 아니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오시죠? 회사 가시죠? 네. 고단하고 힘드시죠? 네, 집에서 육아도 하고 밥도 차려야 돼요, 아버지가. 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힘들죠. 아내가 오자마자 반찬이 뭐냐, 간이 왜 이래? 그럼 짜증 나요, 안 나요? 나겠죠, 네. 지금 아버지 이 저울을 모르시겠어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버지? 아버지, 돈도 나가서 같이 보시면 육아도 같이 하셔야죠. 아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알으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분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나만? 왜 나만?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나눈다면 저절로 어머니도 짜증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공평하니까. 근데 왜 상대적인 지금 거거든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집에서 이렇게 말을 못했던 거를 뭔가 말을 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렇게 몇십 년을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면 지옥 같지 않아요? 어떻게든 현명하게 우리가 조금 바뀌자 하면서 조금씩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뭐 요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뭐가 바라는 거 있어요? 한 가지씩만. 그 남편은 한테는 직접 얘기하시죠. 아버님 웃으세요. 애기 엄마고 아내예요. 그럼. 하고 싶으면 1절만 했으면 세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절 하지 마. 노래를 하지 마세요. 아예. 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고 잔소리도 좀 이제는 없애고 좀 화기애애한 대화의 장을 열도록 노력할게. 당신이 맞벌이 같이 해준 하시니까. 음식도 이 세상 무엇보다 맛있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맛있게 먹게. 미안하고 사랑해. 사랑해. 앞으로도 맛있게 먹을게는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아유, 이 문제 이 집은 문제나 금방 해결되는데 얘가 좀 속 좀 세기면 이 집안은 금방 둘이 붙어요. 요즘도 올백 계속 받아? 저 평균 58 받았어요. 너 어떤 코디야? 너 어떤 코디 있어?
고민이다 아니다. 아버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립 서비스라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 근데 아내들은요 더 잘할 거예요 남편한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한 발짝씩만 양보하시면은 좀 행복해지시지 않을까.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질 많이 눌렀네요. 와, 나 신동엽 씨 보면서 귀가 어떻게 저렇게 빨개졌는데 제가 지금 계속 귀가 빨개져요. 그래서 저도 화나서 보면서 그래. 아 우리 과구나. 충분히 고민이었겠다 생각되면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아,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그 자리 제발 막아주세요. 100표 넘어갔죠? 자, 200명 중에 총 몇 명? 56명. 제목은 나의 소원입니다. 네. 아이 아빠 역할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어봐. 이쪽은 너무 실제 우주 같고. 한번 시켜봐요, 예. 우주. 아빠 역도 잘하는. 가보지 않은 길. 아, 예. 한번 네, 잃어보겠습니다. 초대합니다. 아, 예. 네. 예. 아직 20살인데. 아직 20살. 안녕하세요.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40대입니다. 저는요, 돈가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빨리 일 안 하나? 손님 기다리는 거 안 보이나? 악덕 사장님 때문에 매일 피가 마릅니다. 게다가 1년 365일 중에 연중 무휴예요. 돈가스 집이?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요. 아이고야 팔자 좋은 소리 하네요. 내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사장님이 바로 나의 남편이거든요. 자하. 남편이 사장이고 사장이 남편이에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우리 남편은요. 무조건 오나? 빨리 오나? 바쁜가 보네. 심지어는요. 아이고 여보야. 엄마 으슬으슬 쉬는 게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쉬면 안 되노? 뭔 소리가? 빨리 나오나? 입술이 부르트고 몸이 아파도 쉬지를 못합니다. 참다가 폭발한 적도 있어요. 내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는 일 못해요. 뭐? 에이, 쨍그랑 쿠당탕탕. 쨍그랑 쿠당탕탕. 이거 할 끼가 안 할 끼가? 그냥 제 소원은요, 뭐 별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자는 건데, 제발 저 좀 해방시켜 주이소. 이렇게. 네. 네. 박지훈 씨는 어때요? 저도 뭐 장사가 잘 된다면 저도 좀 욕심 있고 욕망이 있어서 연중무휴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가족 경영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안 세워나가고 욕망이 있어. 차곡차곡 쌓이면서. 로우 씨는 어때요? 이제 저는 연습생 때 하루도 못 쉬었거든요. 명절 때도 어땠어요? 나와서 연습하고. 근데 뭔가 일의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쉬어야 돼. 예. 자,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어머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요! 안녕하세요, 덕택이. 오늘 하루 쉬는 거네요? 네. 그러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쉬려고 시댁에서. 고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정말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네. 남편이 일 중독자? 일의 노예라고 해야 되나? 일로에. 네. 한 번도 안 쉬어요. 장사하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쉬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어정쩡하다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게 되었죠. 3년 내리셔? 네. 가게랑 저희 집이 출퇴근 거리가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가게 그 쇼파에서 자요. 시간이 아까워서. 돈가스 집에서? 출퇴근 시간이 아까워서. 네. 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딸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날도 못 쉰대요. 오 마이 갓. 아니, 딸 결혼식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날은 이제 쉬었는데 마침 그날 태풍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딸 결혼식 날? 네. 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뭐래요? 태풍이 불어서 참 다행이다.
날씨가 좋으면 손님 많이 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게 2월 1일에 우리 딸이 출산을 했어요. 어머, 걔가 아니 아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획을 났어. 아까 결혼한 거 아니야? 세 보는 날. 아니 그게 저기 속도 위반이라서 그래. 지금 말하면 안 되지만은 요즘은 또 혼수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남편을 가게 장사한다고 못 가봤어요. 또 우리 손녀가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만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예, 얼굴 3일이 아니라 30분. 또 손녀는 인큐베이터에 그 병문안 시간이 있어가 못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딸 옆에 있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오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 장사 때문에 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아이고. 그냥 연중무휴를 이렇게 표방하는 요식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1년 내내 모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결혼한 지 지금 28년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신혼 살림을 할 때부터 남편은 야근을 자청해서 해요. 돈가스 좀 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예. 직장을 다닐 혼자서 때도 하시면서 때. 자청해서 하고 새벽 2, 3시까지 야근, 주말 특근 그러니까 한 2, 3개월은 아예 집에 안 오고 회사 조그만 방에서 먹고 자고. 네, 완전 중독되셨군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직장을 이제 남편이 관뒀어요. 이제 치킨집을 저희가 한 8년 했었거든요. 아, 치킨집을 또 8년 네, 하셨어요? 8년 내내 하루도 못 쉬어요. 가게를 꼭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남편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얼마 근무하다가 다 관둬버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동원이 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쉬자고 얘기를 했는데 휴무를 두자. 네 그게 큰 싸움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식탁, 장식장, 뭐 선풍기 다 날라와요. 뭐 세간이 다 부서지고 저를 확 미치더라고. 네. 단지 좀 쉬자고 했다고? 되게 독불상군에. 그러면 하나 오면 이렇게 욱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곧 만날 건데 남편이 조금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우리도 좀 조심할게요. 저는 뭐 던지면 받고 다시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럼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죠. 예. 이상 남편님 영자 씨한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싸워도 진다고 말씀드려요.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어쨌든 받고 예, 얘기합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시고요. 아버님을 만나볼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오늘 어떻게 또 일 안 하고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예, 가족의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어차피 그 설날에 그 시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아, 설날에 일을 지금 해버리셨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가게에 있습니다. 아내분이 힘든 거는 아세요? 체력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가죠. 이해가 가는데 나도 힘든데 네.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좀 참고 이제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님은 노후 준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네, 사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예, 몇 살 정도 두 그 분의 정도 나이가? 나이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를 좀 현재 준비. 노은데 막 일단은 96. 14살 때 서울에 그 공부를 하러 그 큰 집에 양자를 갔었어요, 제가. 자기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밥 많이 먹나 뭐라 하고 눈칫밥 예, 먹고 눈칫밥 또 먹고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그냥 가방 메고 거기 도망 나왔어요. 막상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배는 고프지 강에 이제 중국집이었거든요. 그 중국집 시작해가지고 뭐 노가다 해보고 때밀이도 해보고 그다음에 구슬 닦기도 해보고 거의 안 해도만 일을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몸이 배겨가지고 아, 몸에 배신 그래, 이해가 그래, 가네요. 이해가 되긴 해요. 따님이 출산하셨을 때는 그러니까요, 예. 딸 옆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기 친손녀도 아니고 그 외손녀인데 친손녀도 아니고 그 외손녀인데 어차피 태어나게 되면은 한 번쯤 집에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장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버님 저기 말씀 조심하세요. 왜냐면 아버님 돈가스 집에 외손녀들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나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뭘 굳이 외손자는 얘기 그러면 하세요? 그럼 아버님의 그런 뭐 일에 대한 열정, 뭐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아내가 쉬고 싶다고 했다고 그거 막 물건 집어던지고 그런 거는 폭력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걔네들 말이 말을 하더라도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성질적으로 부드럽게 말을 해보니까 애교 섞이게 여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요. 이쁘게 말했다면 쉬어요. 안 쉬죠. 그러면 이쁘게 답이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해가지고 이제 가게 보탬이 되나요?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장사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쵸. 하나 안 하나 예, 똑같은 그냥 진짜 가게 유지하고 우리 가족 밥 먹고 사는 정도. 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모이는 건 없다면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가게 매출 구조도 문제고 장사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매일매일 그렇게 일한다고 안 되는데? 근데 그게 30년 넘게 그렇게 남의 밑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습성이 배겨가지고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항상 검소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게 누누이 그때 이야기 들었고 사회에서 나가서도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습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어머니는 그런 습성이 몸에 배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좋은 자세는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까 회사 그만두고 돈가스 집에서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만 없어요? 남편이 가게에서 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아들한테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보단 편하니까. 있든 없든. 예, 사람 있든 없든. 저번에는 한번 배달을 잘못 갔어. 젓가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나?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막 멱살 잡고 막. 아이고야.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처음부터 앉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요. 아빠랑 좀 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근데 그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손녀도 아니고 그 외손녀인데 뭔가 이 거리에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원래 버릇처럼 이렇게 앉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아빠 옆에 앉아서? 네네. 아, 방송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아빠 때문에 긴장이 돼. 매일매일 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안 갈 때는 이제 평일날 이제 한 5시 주말엔 거의 오후에 가서 한 마감까지 9시까지. 네. 그러면 아드님도 못 쉬었네요, 계속? 네네 거의 그렇죠. 월급은 혹시 받으세요, 아버지한테? 월급이 하루에 한 2만 원, 걔는 뭐 그렇게. 하루에 2만 원이요? 네. 몇 시간 일하는데요, 하루에? 그래도 한 10시간은 일하죠. 10시간 일하는데요. 아드님 60만 원 저희들한테 받는 거 보내주신 싼 노동력인데요. 근데 거의 착취인데, 착취. 달에 총 합쳐서 받는 돈이 20만 원밖에 정도. 받는 돈이 20만 원밖에 정도. 용돈 정도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게 제가 이제 노트북에 다 정리를 해요. 아들이 쓴 돈을? 네. 뭐 휴대폰 값 이런 거. 그러면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야 돼요. 몇 %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려가면 많게는 5만 원. 10,000원을 빌려가면 많게는 5만 원. 아버지 대금이에요? 그거만에 고발할 거예요.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차감하고 나가기 때문에 정작 월급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검소한 편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자가 너무 세죠. 그건 검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취.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제가 저렇게 일을 하면은 저는 정말 일주일도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정확한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받을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이거는 저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가게 가면은 아버지 가게라 해가지고 자식이 돈도 안 받고 오히려 다 받아요, 아버님. 다 받아요. 아니요 우리 가게 그 옆에는 또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또 하필 바로 옆에 그런 가게가 있어요. 아드님한테 혹시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아들이 이자 쳐서 달라고 하면 아버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지금 항상 하루하루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다시 주제로 들어와 볼게요. 우리 어머니 사실은 아버님 이렇게 쉬지 않았다면 가족끼리 여행 가고 이런 거 가본 거는 아이들 어릴 때 휴가철에 딱 반나절 부산 백스코 거기 갔다 왔는데 딱 한 번. 지금까지 어머니 인생에서요?
결혼 생활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이죠? 지금 28년. 그럼 어머니 가족 앨범이 있어요? 사진이? 너무 슬프다. 애들 졸업식 때, 입학식 때 그럴 땐. 당연히 뭐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잠깐 가서 보고 오고. 스킨십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제대로 제가 챙겨주지를 못하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심해져가지고 6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원인이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래요. 그때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했어요. 혹시 뭐 어머님, 저도 제일 서운했을 때가 언제? 작년에 교통사고 사중추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눈이랑 얼굴이랑 뭐 하여튼 어깨, 허리 다 부었어요. 이렇게 완전 네. 땡나발처럼.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뭐 소스랑 반찬을 제가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없으니까 그걸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는 한다는 말이 사고 난 건 네 탓은 아닌데 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지,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지만은 그때는 진짜 눈물 날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고 때문에 제가 2주를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는 아예 너무 행복했어요. 2주 동안. 아프지만 행복했어. 어머니가 혹시 진짜 확 와닿는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 추운 사고를? 얼마나 아니, 쉬고 싶으면. 오죽하면 그때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가가 네, 맞아요. 너무 심각하다고? 네. 남을 쓰면 또 인건비 나가고 하니까 골줄 아는 이상은 뭐 양만 모으면 며칠 푹 쉬면 되니까 가게 안에 조그만 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좀 쉬면 되는데 굳이 어차피 또 계속 병원에 계속 있으면 다른 병원들도 옮기고 하니까 굳이 뭐 병원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요. 그럼 나는 진짜 아버지. 나쁘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되게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진짜. 그러면 어머니는 사실은 하루도 쉬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나왔는데 어머니를 좀 쉬게 하면은 어머니는 고민이 해결되는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만사성이잖아요. 집안이 편안해야 되는데 남편이 본인 신념대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어디 직장에 가도 연차, 월차 절대로 쓰지 마라.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해요. 안 돼. 죽어도 직장에 가서 죽어라. 직장에서 엄청난 민폐 끼치는 건데. 죽어도 직장에서 죽으라는 건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장에 죽으면 일하다 죽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들었고 일하다 죽었기 때문에 산재보험 들었고 잃어버리겠다. 산재보험 때문에? 집에서 죽으면 또 그만큼 우리가 또 병원비라든지 뭐든지 돈이 또 장사에 또 지장이 있고 병원비 나가니까 죽고 싶은데 백수면 어떻게 못 죽어요? 팔자라니 생각을 해야지. 팔자라니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래서 저도 어떤 후배가 형 저는 뭐 무대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미쳤냐 야 같이 일하는 사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막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같이 일하다 누가 죽으면은 제가 만약 여기 있으면 이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같이 일하는데 여기서 죽어. 네. 저도 어지간히 일중덕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좀 슬프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나. 아버지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그 쉬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오래 일할 때마다 더 힘이 생기고 또 콘도레가 내가 옛날 흘러가는 무슨 일이 노래를 행복이야. 내가 부르면서 아들은 어때요? 아빠 얘기 듣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지금. 아예 뭔가 포기한 느낌으로. 근데 저는 아빠를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럴 수는 없지. 항상 일하는 모습, 뭐 화내는 모습,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모습만 보게 되니까 저한테는 그냥 등을 돌리는 그냥 멀어지는 아버지로밖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되게 좀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이거 하나 추가요.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계속 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술을 아버지가 드시고 나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정신줄을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정확히 또렷하게 나요? 한 병인데 나요? 기억이 전혀 나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저도 힘들지만은 남편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제로 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고기를 망치질을 거의 100장, 200장 정도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요. 근데도 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전 너무 화가 나는 게 네. 내가 병원에 있을 땐 내 저도 건강 그 얘기 생각도 안 해줬던 남편인데 뭐가 이쁘다고 그 건강을 근데 걱정해줘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좀 서근해 보여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버님. 이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았지만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게 안타깝다. 가족인데. 지금 아버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벌어지지 않는 게 자식들한테 나중에 기대고 싶지 않아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계속 아내는 병수발만 하고 맞아요. 자식들은 또 그래도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신경 쓰고 엄마 고생하니까 오고 아버님 그 병간호만 하다가 그렇게 노후를 보낼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한 번이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하는데 죽는데 나 죽는 거는 내 겁은 있어. 어차피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 하면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자살을 하든지 뭐 인생의 마감을 할 정도로 뭐 자살을 하든지 뭐 인생의 마감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님 생각해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버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가 선택한 건가요? 그러면 자기 이제 팔자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자기 이제 팔자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아버지랑 결혼한 게 어머니 팔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은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쉴 생각을 조금 여기 와서는 그래도 조금 아 그래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쭉 안 쉬고 계속 사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무슨 죄예요? 어머님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만난 게 잘 저기 뭐 후회되겠지만. 어떡해. 저 만난 게 잘 저기 뭐 후회되겠지만. 어떡해. 그러면 팔자라는 생각을 해야죠. 아유 왜? 변화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자, 그러니까 나는 바뀌기가 힘드니까 네. 좀 이해를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가족이 이해를 해줬으면은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아버님 이 시스템으로 아버님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술 우리 배윤준 씨가 너무 답답했는지 원래 웬만큼 답답하면 이랬는데 진짜 막 이렇게 줘. 이렇게 아까 뭐가 그렇게 답답해? 저는 아버지가 마음이 쉬고 싶은 게 아버지는 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아내분과 아들은 이해를 해주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그 뭐 한 번쯤 집사람이 원한 걸 한번 해줬어요. 뭐 설거지라든지 빨래를 더 널어달라든지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해주면은 또 다른 걸 또 있고 뭐 바라고 요거를 하니까 또 다른 걸 또 있고 뭐 바라고 요거를 하니까. 자, 아버님 끝내겠습니다. 사실 끝내겠다고요? 예. 그래 우리 한번 여기서 그냥 끝내보자. 안녕하세요. 천천히 한번 끝내보자.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집은 슈퍼마켓 하는데 교회 갔다 와도 다 잘 살아. 행복하게 끽끽거리고. 근데 우리 엄마가 자기는 열심히 살아고 때 맨날 밤 3시간 자면서 계속 일을 해. 결국은 우리 엄마가 53세에 쓰러졌어요. 그때 쓰러져가지고 엄마 한쪽을 못 썼어요. 근데 또 하늘에 진짜 신은 있어요. 그때 내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완벽하게 스스로 걷게 하는데 그 병원비로 내 청춘을 다 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니셔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까지 얼마나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왜냐면 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고 싶어요.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삶, 진짜 온전히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보고 싶어요. 떠돌면서 여기서 한 달 살아보고 저기도 한 달 살아보고 난 진짜 해보고 싶어요. 맛기행이요? 한국에서만 다 먹었지 외국 가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잖아. 외국인의 밥상. 아니,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로. 돈가스집 문 닫는다고 아버지 30일 중에 아버지 25일만 일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 하고 더 친절하고 하면 돼요, 아버지. 자, 안에 나 진짜. 형이 아빠, 사람은 사는데 일이란 거는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쉬고 정말 다른 맛집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막 등산도 가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한다면 살 이유가 없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나? 아이고. 어머님이 생각할 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일요일은 그 배달만 포장만 뭐 되거나 뭐 이런 게 뭐가 100번 양보해서 한 달에 딱 하루만 쉬시고 자, 끝으로 엄마한테. 이제 와서 오늘에서야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았고 오늘은 내가 앞으로 그런 점을 갖다가 고쳐보고 노력할게. 미안해. 사랑해.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엄마는 그것 때문에 여보, 나의 소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쉬는 거야. 이번에 약속을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일주일에 한 번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이요. 일요일이래. 매주 일요일. 자, 여러분, 그 김에 가서 만약에 일요일 날 그거 문 열으면 그냥 막 다 부수고 막 하셔야 돼.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세요. 그래, 아들한테. 다들 이렇게 어깨동무 한번 해주세요. 아버님. 어깨 동무. 피하지 말고. 아빠가 그런 점이 있었던 건 진짜 미안하고 우리 아빠 친구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노력할게. 아버님. 자, 로버트 갈게. 고민이다 아니다. 뭔가 저도 좀 짠하거든요. 아버님 봤을 때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 짠하죠. 근데 그거를 아들하고 아내한테 강요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고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잘 열심히 살아.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살아왔지, 인정. 그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충분히 정말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민. 고민이다 생각하면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예, 나의 소원은 보여주시죠. 자, 넘어갔나요? 157이 되면 넘어갑니다. 1등 되면 167대 맞춰야 돼. 됩니다! 자, 위대한 동생이란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 18살 남자입니다. 아우, 그만 먹어! 이제 우리 집에서 그냥 저녁 8시 이후로는 밥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내일부터는 그냥 새벽 운동할 거야. 무조건 6시 기상이야. 너 알았어? 말도 안 돼! 싫어! 중학교 6학년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 68kg. 고도 비만 판정을 받은 후부터 엄마와 여동생은 살벌한 다이어트 전쟁 중입니다. 딸! 엄마가 다이어트 한 장 먹으라고 했지? 다이어트 와는 먹었어? 와일드 망고 먹었어? 귀리는 먹었어? 너 사람 빼면 나중에 못 걸어 다녀. 아우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진짜. 아우 안 했다고. 야, 넌 말버릇이 그게 뭐냐? 그리고 엄마 다이어트 약 좀 이제 그만 사요. 덩달아 저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동생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전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아우 배고파. 아 배고파. 곱창, 닭발, 해장국, 천엽, 육회 정말 다 먹고 싶어. 우와 하나만 먹자. 야 이 돼지야 그만 좀 먹어. 동생의 다이어트는 참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에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근데 6학년 동생이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들이 다 안주 쪽이네. 닭발, 곱창, 막 해장국에 막 육회에다가 막. 저는
제가 경험자예요. 네. 그렇지, 예전에 한번.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5자를 몸무게로도 달았어요. 근데 그때 키가 140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선배님이랑 비슷한 케이스. 어렸을 때 좀 뭐 명절에 친가 때 외가 때 가면 굴러다닌다고 할 정도로. 아, 진짜? 네, 좀 마음고생 쪘었어요. 많았겠네. 몇 킬로까지? 그때 키가 1년에 훅 크긴 했는데 한 60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몇 살 때까지? 키가 다 이러잖아요. 60 몇 킬로잖아. 아이고 이 경덕이 말도 우습다. 야야야. 아이고 이야. 자, 고민의 주인공 오늘 모시기 전에 특별히 이 사연에 도움을 좀 주실 만한 분을 저희가 좀 미리 또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 자, 나오세요! 오! 약진토에 가네요. 약진토에 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고민을 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묻고 싶은 건 부모님들도 좀 이따, 그럼 좀 이따. 좀 이따. 자, 그럼 빨리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니 아들이 저렇게 멋있으니까 자꾸 비교하는구나. 끝나고 어디 상가집 가는 모양이에요? 나 18살이거든. 엄마하고 여동생 사이 얼마나 심한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하루도 이 집안이 멀쩡한 날이 없어요. 오, 진짜. 3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다이어트 전쟁 중인데 어렸을 때는 동생이 진짜 이쁘고 귀여웠는데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얼굴에 이렇게 살이 붙어서 통통해지더니 애가 통통통 뚱뚱뚱 통통 뚱뚱뚱으로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동생도 살을 빼고 싶어 해요? 안 빼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제일 너무 필요하죠.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되게 싶어 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역시 질문의 날카로움이 좀 다르네요. 좋아요. 엄마와 여동생 중에 본인은 누가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엄마는 되게 극성이고 동생은 좀 살 빼려는 의지가 좀 많이 약해요. 아, 본인 없진 스스로가 않은데 약해. 네, 되게 약해요. 빼고는 싶어 하지만 의지가 약하다. 음식 앞에서 잘 무너지고 이제 동생 살 빼게 하려고 3년 동안 다이어트 관련된 이 식품 있잖아요. 살 빼게 그걸 좀 많이 샀는데 일단 다이어트 한약이랑 뱃살 빠지 알약이랑 비리, 와일드망고 다이어트, 보이차, 보이차. 그다음에 히비스커스, 네 히비스커스. 그런 거 다 최근 아침 방송에 몇 번 많이 나왔던 네 거. 맞아요. 그런 거 돈도 어마어마하게 보고 들어가요. 그런 거 보고 엄마.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지금까지 다 합쳐서 엄마가 운동은 안 시켜요, 동생은? 운동도 많이 시켰어요.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헬스. 지금 새벽에 수영 다니고 거의 지금 전사를 만들 상황인 것 같은데. 동생분한테 그러니까 돼지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데 좀 심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가 살을 빼야 되는 입장인데 먹는 걸 너무 막 먹으니까 먹는 모습만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그럼 상처 안 받아요, 동생이? 봤죠. 혼자 막 울었던 적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줄이려고 하고. 근데 애가 진짜 5살 때 햄버거 세트 혼자 다 먹고 6살 때 햄버거 세트를. 6살 때는 닭발, 곱창, 6살 때 닭발 먹잖아. 그리고 육회, 산낙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좀 내가 이제 애가 1년 뒤면 중학생 되는데 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또 뚱뚱하다고 놀리고 그럴까 봐. 아, 오빠라서 또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소화비만이 좀 성인비만까지 갈 확률이 높기 나이 때문에 때가 이제 중학교 가면 중학교. 일단 여동생 먼저 만나볼까요? 귀여운데 내가. 그러니까. 안녕. 오빠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엄마랑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동생은? 먹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막상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배고파서 또 먹게 돼요. 똑같이 어른들. 다 그거는 이해돼. 우리도 다 이해돼. 어떤 메뉴가 제일 참기 힘들어요? 그 중에서 딱. 곱창. 아니 어떻게? 와 곱창. 아니 곱창을 처음에 누구랑 같이 가서 먹었어요? 아빠랑 같이 갔었어요. 그럼 그때 처음 곱창을 만났을 때 느낌 쫙 얘기해봐요. 맵고 쫀득쫀득하고 쌈 싸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혹시 밥도 볶아 먹나요? 네. 영자 눈에 뒤를 이을 친구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신동.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살을 빼고 싶었던 순간이 제가 못 입는 예쁜 옷을 엄마가 제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때 너무 동생 주고 막 솔직히 이러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살을 빼고 싶었거든요. 비슷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 얘기해야지 알아. 오빠가 작작 쳐보고 돼지 알아 했어요. 작작 쳐보고 돼지 알아 했어요. 왜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좀 진짜 충격요법으로 충격 먹고 딱 뺄 수 있을까. 이제 아니니까. 그럼 본인이 좀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뚱뚱했을 때도 있었고. 아, 그래? 네, 저도 중학교 때 뚱뚱했다가 네, 육상부 막 하면서 살을 전 뺀 케이스인데 제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누가, 네가? 네, 근데 동생이 공부도 못하는데 막 멍청이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공부를 좀 잘해보지 그랬어요.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오빠가 공부를 못해서 거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뚱뚱한 것도 심각한데 오빠 공부가 더 심각하지 않아요? 동생이 좀 살 뺐을 때 그 날씬한 자기 모습 보는 그 달콤함을 빨리. 알았어요. 네. 그럼 여동생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새벽 6시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수영하고 귀리도 먹기 싫은데 엄마가 그냥 먹으라 해서 먹어요. 노력하네. 그리고 매일매일 수영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몇 번 가요? 일주일에 5번 가요. 거의 매일 가네? 그러면 수영 끝나면 배 안 고파요? 그때 귀리 먹어요. 솔직히 귀리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본 적 있죠? 계란 흰자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살이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살이 빠지는 상태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속상한 건 엄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제가 살찌는 게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그래서 지금 엄마의 심정이 어떤지 근데 저는 어머니는 몸매가 어떠셨어요? 저희 엄마는 날씬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쭤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엄마로 추정되시는 분이 몸매가 완전 날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마 한 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 번만 쭉 일어나 보실래요? 오 다리. 와.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본인 아들이 여기 고민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해하세요? 어때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딸이 뭐 너무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는 걸 보면 어쩔 때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초등학생으로 안 봐요. 엄마 기사님이 나 안 거실러다 줘. 반돈을 그래요.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아까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이나 그 다이어트 식품에 엄청 쓰셨더라고요. 복부 비만이 조금 심각하거든요. 제가 볼 땐. 키 성장에 도움되면서 약간 식욕 살짝 어린이용 안전하게 한 거고요.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꾸준함이 없어요. 꾸준함이 없고 제가 딸한테 충분히 너 이거 좋다는데 먹을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먹을 거야 해놓고 나중에는 뺀질뺀질거리고 안 먹고 엄마가 이거 먹을 거야 했을 때 안 먹겠다 하면은 잔소리해서 어차피 사니까 그냥 그때 먹겠다고 말하는데 오빠가 옆에서 너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얄밉게 또 말해요. 약올리지 당연히. 오빠가 돼가지고 몸무게 같이 공개하고 도와줘야지. 이러면. 같이 운동해주면 좋잖아요. 같이 운동하는데 근데 그 계속 먹으라 했던 거는 그 귀리는 식품이니까 네. 약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먹는데도 왜 효과가 안 그러니까 왜 나타나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볼 때 지금 식단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먹으면서 다른 음식도 같이 먹었어. 다른 음식도 같이 먹었어. 야.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막 햄 구워서 막 같이 먹고 귀리도 그냥도 안 먹어요. 맛없다고 꿀 타서 먹고. 귀리 꿀타 먹고. 찌그러. 몰래 먹다가 걸린 거 있어요 혹시?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에 치킨 뼈가 한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치킨 시켜 먹었으니까 소은이가 이거 어제 먹은 치킨 그거야 이러면서 아 그래 아침에 보니 갑자기 베란다에서 치킨 박스를 꺼내와가지고 오빠 안 주려고 내가 숨겨왔어 이러고 앉은 자리에서 치킨 하나 다 먹을 정도로 한 마리 먹고. 네. 그 동생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몰래 또 먹은 거 있죠? 그래 오늘 털어놓자. 네, 얘기해라 그냥. 오늘 솔직하게 나오게. 괜찮아. 편의점 치킨. 편의점 치킨. 편의점 치킨 맛있어. 그걸 얼마나 먹어요? 2개 먹고. 아, 이 조각 이만한 거 2개? 근데 못 먹게 하면은 더 음식이 땡기나 봐요. 왜냐면 티아라 친구들도 맨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뽀삐뽀삐 연습을 하러 왔을 때 회사에서 다이어트 하게 음식 뭐 못 먹게 해라 했었는데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에 초콜릿이랑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먹게 하니까 뒤에서 몰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먹더라고요. 살려고. 근데 운동하고 식단을 처음부터 병행하면 어린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먼저 습관화를 먼저 시켜주고 식단은 그 추후에 시켜주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보통은 제가 들어봤을 때 오빠도 치킨 같은 거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아버님도 처음으로 이제 곱창의 맛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식단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아예 가족 식사를 다 바꿔보신 적은 있으세요? 식단을 신경 써라. 네. 나름 소은이 챙겨줄 때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일을 하고 미용사다 보니까 퇴근 시간도 늦고 제가 전업주부면 삼시세끼 다 잘 그렇지. 챙겨줄 텐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제 탓인 것도 같은데 아빠가 약간 방해꾼 같아요. 그냥 식당을 가도 아빠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저것도 먹고 싶어 다 시켜줘요. 그리고 집에 빵을 사갖고 와도 막 13개 막 이렇게 사갖고 오고 라면도 많이 통이 큰 아빠예요 정말. 아빠 얘기 좀 나눠봅시다. 너무 닮으시죠? 지금 아빠 닮았어 보니까 소은이가 느낌이 체질도 그렇고 지금 남편 때문에 지금 소은이가 지금 다이어트를 못 하고 있다.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인정. 선하시다. 저는 지금도 이제 여기 이제 나왔는데 사실 눈물 나려고 그래 눈물 나려고 그래 눈물. 왜요? 이뻐서 문제로. 왜요? 이뻐서 문제로. 아니 다이어트 문제로 나오니까 애긴데. 아니, 아버님 왜 그런지 얘기해 줘. 마음고생하는 게 싫으세요? 살 빼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딸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얘가 언젠가 이제 결혼할 건데 그것만 생각하면 혼자 있어도 막 눈물 나는. 혼자 있어도 막 눈물 나는. 아, 그것 때문에 벌써 눈물이 난다고요? 예. 대박이다. 아빠를 떠난 거 생각하니까 그래? 너무 귀여우시다 아버지. 빨리 시집 안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딸도 뭐 결혼은 안 한다요. 현재까지는요. 아이, 아빠랑 지금 6학년이 무조건 안 한다 그러죠. 지금 아버님은 그럼 불순한 의도 때문에 먹어 결혼도 안 할 텐데 뭐 이렇게 그건 아니시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다이어트 하기를 사실 바래요. 저도 이제 뭐 딸한테 너 5kg만 빼면 아빠가 최신폰으로 바꿔줄게 5kg만 빼자.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뭘 사다 주질 말아야지 그러면. 뭘 옆에서 자꾸 주고 빵 13개 사오고 막 주고 막. 딸이 좀 애교를 저한테 많이 부려요. 어떻게 얘기해 부려요 딸이?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해달라 하면요 그냥 아빠가 해줘요. 아이 금방 넘어가네. 그렇죠. 아빠가 해가지고 엄마는 약으로 돈 다 쓰시고 아버지는 계속 악순환이 결국에는 게 근데 뭐 제정이네. 혹시 특별히 또 딸한테 더 마음이 이렇게 가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아, 저는 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유하게 사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먹는 게 현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거절을 못 하겠어요.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좀 뭐 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용돈을 안 줘봤어요. 오. 그랬더니 애가 용돈 달랄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어디서 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은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뭘 자꾸 사달랜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얻어먹는데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혹시 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이거 안 사주고 그러면 또 엇나갈까봐 또 마음 약해서 또 용돈 주고 이게 계속 그렇게 좀 반복돼요. 저는 솔직하게 소은 양한테 묻고 싶은 게 내 스스로 좀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이어트 약이나 수영 이런 거 강압적으로 안 하고 하면은 알아서 안 먹고 할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베란다에 숨어서 몰래 치킨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네.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혹시 너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마음에 들어요? 그 수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옛날에는 헬스 했는데 제가 다리로 무거운 거 드는 거 몇백 개씩 하는데 그거 하면 다리 아파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빠 거기서 또 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정확히 뭘 좀 알고 부모님도 시켜야 되고 헬스하면 도움 되겠거니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무거운 거 들면은 성장판이 조금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거운 걸 먼저 좀 살짝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이 영양소나 이런 체질적으로 하체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트램폴린을 좀 갖고 왔는데 트램폴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판을 자극을 많이 시켜서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달리기 할 때 질주하는 것보다 트램폴린에서 운동하는 게 몇 배가 칼로리 소비량이 높아요. 그러면 양친 선생님의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 네. 또 이 전문가가 너한테 알려준대. 너한테 재밌는 방법. 하고 싶다 저거. 재밌겠다. 이 트램폴린은 무릎을 완전히 비면 다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 쉬워요. 하나, 둘, 옆으로도. 이 상태에서 도는 것도. 재밌겠는데? 네, 재밌어요. 뛰는 것도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동작이 되죠. 그럼 음악 맞춰서 시범 한번 보여줘보세요. 네네네. 운동이 빨라져맞아 이거. 소라 이 동작 봤는데 어때?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어져? 네 신나요. 신나요? 근데 이게 운동량이 엄청나네. 지금 저도 힘이 지금. 한번 뛰어봐. 그냥 동작 정확히 안 해도 그 음악 틀어줄 테니까 그냥. 잘한다. 좋다. 좋아. 자, 앞으로 뒤로도. 발을 앞으로 뒤로도. 잘했어. 그럼 하나 선물해 주시죠. 괜찮다. 갖고 왔습니다. 괜찮다. 갖고 왔습니다. 갖고 네. 왔대. 갖고 와서 선물로. 다음에 그럼 집에서 뭐 아빠랑 또 엄마랑 뭐 오빠랑 할 수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진 사람이 앉는 거예요. 비기면 같이 앉고. 자, 가위바위보. 재밌겠네. 같이 앉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스쿼트를 시키는 거네. 가위바위보. 야, 스쿼트가 자연스럽잖아요. 뭐? 아니, 아니. 야, 이거 열받겠다. 힘들겠다. 아,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오빠랑 한번 해봐, 오빠랑. 자, 이제 오빠랑. 가위바위보. 같이. 이렇게 한 20분만 해줘도. 그렇죠. 가위바위보. 좋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되는데. 가위바위보. 자주 친다. 되게 좋다. 가위바위보.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도 하셔야 될 거. 아버지도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뭔 식구가? 얼마나 좋아. 야,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하겠다. 얼마나 좋아. 자, 아빠하고 딸이 똑같아. 아빠 개술게. 아무도 까지 않겠어. 배가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체 운동할 겸. 자, 이제 엄마 지금까지 얘기 좀 들으시고요. 어때요? 우리 소은이 좀 믿어 주실 수 있을는지 어떻게? 네, 믿고 싶고요. 둘이 안 싸우고 소은이는 이제 고도 비만에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약 같은 거 이런 거 막 먹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진짜 약은 애가 성장기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요. 약보다는 이렇게 식단 조절하시고.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는 저도 딸을 위해서 좀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 참 딸만 생각하고 시집갈까 봐 우는 아빠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초등학생이세요? 금방 울릴 수 있다 아빠. 그 아버지 얘기하지 소은이가 마세요. 시집 또 간다고 눈물 나요. 생각해봐요. 아빠, 그 아버지 얘기하지 소은이가 마세요. 시집 또 간다고 눈물 나요. 생각해봐요. 시집 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머 딸들 손 들어봐. 이런 사랑 받고 싶은 딸들. 그러니까 아빠 여기서 그 애 막 사먹으라고 용돈 안 끊고 아빠 저녁에 빵 13개씩 사면 딸을 시집 갈 거예요. 아버지 내일 시집 간대요. 그만 되지. 귀여우시다. 주인공 여동생한테 한마디 할까요? 지금도 너무 이쁘지만 살 좀만 더 빼서 더 이뻐진 모습으로 다이어트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자. 어? 그 오빠 가족 중에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살 빼라 강요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살 뺄게. 그리고 소은아 엄마가 맞벌이를 해서 혹시 엄마 책임 아닐까 돌봐주지 못해서 그래서 엄마가 조금 너한테 죄책감을 갖고 있나 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래 해봐. 엄마한테도 한마디. 엄마 때문에 아니니까 책책감 갖지 마.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해? 아빠 울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운동해. 아이고 참 예쁘다. 안 그러면 20살 되기 전에 빨리 결혼해버리겠다고 해. 아, 너무 행복한 가정 봐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래요. 뿌듯하고 예. 좋네요. 맞아요. 따뜻해지네. 양치수 배윤정 씨. 씨부터 할까요? 아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 정도면은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언젠가 마음 먹으면 충분히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네. 소은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는 있잖아 더 맛있는 음식을 죄책감 없이 길게 먹기 위해 하는 거야. 그래서 내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라고 그렇지. 생각하는데 아, 예, 좋네요. 자, 요즘에 소화비만이 좀 문제가 돼서 10명당 뭐 1.5명에서 2명꼴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네요. 가족 모두의 좀 관심과 격려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표 넘어갔나요? 30인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나의 소원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주인공에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